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 무게가 계속 따라옵니다.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전화를 잘 안 합니다.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구석이 섭섭합니다. 그 섭섭함이 점점 커져서 어느새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을 보면서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 자식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식과 내 상황과.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볼 때, 자식 생각이 날 때, 친구를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순간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라앉으면 좀처럼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라앉은 기분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어제의 무거운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원래 이런 건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매일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간순간이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순간순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간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자극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공포를 느낍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짧지만 분명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발견이 그를 살렸습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 앞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때, 친구와 비교하며 위축될 때,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 바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더욱 가능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초면 됩니다. 손을 한번 움직이면 됩니다. 한 문장만 쓰면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순간순간 가라앉는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한 7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검증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비치는 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단 3초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3초 멈추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힘들겠네. 이게 자동적 사고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기분이 더 가라앉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 사이에 3초만 멈추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3초만 멈춥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3초의 멈춤이 생각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간수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3초 멈췄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나는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그 순간 공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3초의 멈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하루 종일 그 기분에 빠져 있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가르칩니다.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쓸모없다는 생각이구나. 아, 이건 외롭다는 생각이구나. 생각에 이름을 붙이면 그 생각과 자신이 분리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 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전자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후자는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절망의 생각이 올 때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건 절망의 생각이구나. 그러면 그 생각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꾸기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우울해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질문을 바꾸라고 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이 바뀌면 뇌가 다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아플까는 부정적인 답만 나옵니다. 운이 없어서, 불쌍해서, 모두 절망적입니다. 이 아픔이 뭘 가르치나는 다른 답이 나옵니다. 건강의 소중함, 작은 것의 감사, 인내심, 긍정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가 아니라 이 고통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가?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 고통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질문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손 움직이기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 감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하는 영역이 잠시 쉽니다. 그 쉬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약해집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봅니다. 찻잔을 손으로 감싸봅니다. 옷감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선을 그어봅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 부정적인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기분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문장 쓰기입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원망.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 정리가 안 되고 마음만 답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내라고 합니다. 한 문장만이라도 쓰라고 합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큽니다. 무섭고 복잡하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종이에 쓰면 작아집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한 문장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한 문장만 씁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머릿속에 뒤섞여 있던 감정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조금 비워집니다.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한 문장 쓰기. 그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의미 찾기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을 때 무의미함이 밀려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큰 것에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빵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창문 너머로 뜨는 해를 보는 것,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따뜻합니다. 아침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의미 없어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대신 내 인생은 작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기분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선택 연습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생각은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항상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유, 그것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였습니다. 간수가 그를 때렸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증오하지 않기로. 동료가 죽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선택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왔습니다. 선택합니다. 이 서운함에 하루 종일 빠져 있을지, 아니면 이 서운함을 인정하고 다른 일을 할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선택합니다. 이 외로움에 무너질지, 아니면 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평온을 찾을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지?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분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즉시 기분이 나아지는 7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한 7가지를 배웠습니다. 3초 멈추기. 생각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에 이름 붙이기. 나는 쓸모없어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입니다. 질문 바꾸기. 왜 나만이 아니라 이게 뭘 가르치나입니다. 손 움직이기. 손을 움직이면 생각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한 문장 쓰기.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작아집니다. 작은 의미 찾기. 오늘 먹은 밥, 오늘 본 햇살, 그 작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 연습.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더욱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연습해 봅니다. 오늘 아침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3초 멈춰 봅니다. 오늘 점심 기분이 가라앉으면 손을 움직여 봅니다. 오늘 저녁 답답한 마음이 들면 한 문장 써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기분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자유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늘부터 발견해 봅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해 봅니다. 수용소에서도 가능했던 자유. 지금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해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순간순간 가라앉는 마음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